안녕하십니까. 영상과 사진을 담는 건축가 권호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외부에 부착하는 전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욕을 참 많이 먹었는데요. 모든 카메라는 뽑기운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뽑기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억짜리 차를 사도 뭐가 좋네 안 좋네, 뽑기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네 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이라는 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지불을 하고 사기 전까지는 그 운을 알 수가 없고, 뽑기운이 조금 잘못됐다고 해도 그게 딱히 문제다 해서 제품을 교환할 수 없다는 점, 그 점은 상당히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테스트를 다 해보기 때문에 정말 운이 없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 뽑을 수 있게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사러 갈 때, 물건을 사러 갈 때 좀 잘 걸렸으면 좋겠다, 이번 제품도 오랫동안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좋은 제품, 양질의 제품이 잘 뽑히기를 바라봅니다. R5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4K 60프레임 발열 경고 없이 잘 사용을 했고요. 되려 같이 비교했던 다른 기종, M6 마크2,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M6 마크2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촬영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카메라는 뽑기 운이 있고요. 지금 전원을 켜고 녹화를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분은 지금 막 횡소음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자, 횡소음이 들리십니까? 전혀 횡소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도 살짝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하게 이렇게 거치장스럽게 들고 다니느냐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자신만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어떤 방법이 좋을지 많은 분들의 리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 그리고 밸런스,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저런 것들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F타입 배터리를 가지고 연결을 하는 전원 공급 장치, 이거는 일반 인터넷에 보면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원 연결 장치입니다. 딱히 별거 없고요. 옆쪽에 보면 7.2V 전원 공급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스몰리그에서 나온 전원 공급 장치이고요. 배터리를 끼우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한쪽에는 12V, 한쪽에는 7.4V 두 가지 타입으로 전원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듦새는 스몰리그께 훨씬 좋고요. 무게도 스몰리그께 훨씬 가볍습니다. 자, 더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도 있고 스몰리그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듦새는 스몰리그께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뒷부분에는 이런 단자와 USB 단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USB 단자로는 R5, R5C에 전원을 공급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자, 이런 잭들 같은 경우에는 스몰리그 건 구멍 사이즈가 틀립니다. 그래서 7.4V, 8V에만 꽂혀지고 10V, 12V에는 꽂혀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12V의 잭의 두께와 7.4V의 잭의 두께가 틀립니다. 그렇게 틀리기 때문에 스몰리그의 더미 배터리는 전압이 과하게 들어가서 기기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만드는 것 같고요. 일반 더미 배터리는 7.4V가 됐든 12V가 됐든 다 호환이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미 배터리를 구매를 하실 때는 내가 얼마 정도의 전압이 필요한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내 바디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얼마, 최대 얼마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전압이 너무 약하면 카메라가 작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R5C 같이 사진과 영상이 따로따로 분리된 것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V 배터리 장착할 때 스몰리그의 아답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많은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포트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드 모니터를 사용한다 하면 뭐 HDMI나 아니면 C타입 케이블을 꽂아서 필드 모니터에서 터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쓰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10,000원 전원의 공급 장치는 쓸데없이 배터리를 여러 개를 달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kg 정도의 무게가 제가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핸드헬드로 영상도 찍고 사진을 찍고 할 때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크나 기타 등등의 부가 장비가 더 들어가고 리그 셋업을 하게 되면 플레이트 무게, 기타 등등의 무게에 따지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최소화를 시킨다고 해도 4kg대의 무게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kg대의 무게로 내가 맞췄을 때 도대체 얼마나 파지를 하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작은 부속이나 아니면 작은 렌즈들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뭐 숄더나 기타 등등 가방을 몸에 메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어깨에 무언가가 걸려 있으면 또 이 무거운 걸 들고 촬영을 하다 보면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뭐 허리색이나 아니면 뭐 주머니가 큰 바지를 입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촬영 시에 어깨에 뭘 달고 다니는 건 크게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개인이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저는 케이지에 클러치를 달아서 항상 사진과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R5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무래도 장시간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핸들을 같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 보면 바닥에 놔야 될 때 그때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렌즈 끝이 이렇게 답니다. 그러면 바닥에 긴 플레이트나 그런 걸 달아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그렇고요. 후드를 달게 되면 후드 역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박스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트박스를 구매를 하였고 끼워서 놓으면 이 매트박스 바닥이 거치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렌즈의 후드나 아니면 렌즈가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보다 매트박스 이 하단은 조금 스크래치가 생겨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현재 사용해 보면 이 하단에 뭐 스크래치는 크게 안 났습니다. 요건 또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요 하단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터를 넣는 케이스입니다. 필터를 넣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닥에 닿는 부분은 요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케이스만 하나 더 사서 끼우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R5C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광탈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게 이런 제가 지금 이걸 8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조명이나 기타 등등 사용을 하기 때문에 8개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 사용하는 더미 배터리를 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달아서 사용을 했는데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원 공급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없지만 필드 모니터를 산다. 또 전원이 달리고 또 전원이 달려야 됩니다. 리그 셋업을 한다. 리그 셋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는 무게를 어떻게 견뎌야 될지 딱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리그 셋업을 하더라도 이 V 마운트 배터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V 마운트 배터리를 샀고요. 스몰 리그 어댑터를 샀습니다. 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 주변에도 전원 공급이 됩니다. 한쪽에는 12V, 한쪽에는 8V 이렇게 됩니다. 캐논의 배터리가 7.2V인데 뭐 7.2V, 7.4V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요거는 이제 8V의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이건 브로라인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충전 장치입니다. 여기에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해서 PD 충전을 하면 동시에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R5 사용할 때 R5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인 예식 촬영을 가니까 보통 배터리가 3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투바디를 이용할 때는 충전을 하면서 쓰면 좋겠구나 해서 구매를 하였는데 이런 거 F타입 배터리, V타입, 보조 배터리 참 많죠. 배터리는 많아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는 게 다 돈이지만 어디 촬영을 나가서 없어 부족해 하는 것보다는 많은 게 낫고요. V마운트 배터리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조절을 하는 이런
암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가 니글 셋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리를 했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양쪽이 다 나사가 있는 걸 가지고 달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나사산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듯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세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이거는 하슈에 다는 필드 모니터용 이거를 사용을 하자 생각을 했고 꽂아서 조여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꽉 조이면 꽉 조여집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할 때는 렌치를 가지고 조여주시고 렌치로 조이실 때는 앞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돌리면 같이 돌아가 버리니까 잡고 방향 유지를 해서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주 튼튼하게 시작이 됩니다. 자, 홀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아래로 가면 되니까 맞춰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역시도 구멍에 맞춰서 어댑터를 잡고 꽉 조여 주시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그냥 이 F마운트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필드 모니터도 필요 없고 그냥 이거 하나로 한다 하시는 분은 이걸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자리가 나사홀이 8분의 3인치입니다. 그냥은 4분의 1인치를 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댑터 형식의 나사를 가지고 다닙니다. 4분의 1인치에 꽂으면 8분의 3인치가 되고요. 8분의 3인치에 꽂으면 4분의 1인치가 됩니다. 단점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한번 돌려서 조여주면 다시 풀어낼 때 상당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앞쪽에 고무 패킹 같은 게 있는 게 좋은데 끼워주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끼워주고 난 다음이 문제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 되고요. 딱 보시다시피 무게중심이 살짝 뒤로 쏠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우리가 손을 당기는 것과 쭉 뻗었을 때 느낌을 보면 뻗었을 때 훨씬 힘들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뒤쪽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간단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매트박스도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후드 쓰시면 됩니다. 앞에 좀 닿는 거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촬영을 하다 보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뭐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앞쪽에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슈나이더의 헐리우드 블랙 매직 필터 8분의 1인데 여기에 또 주간에는 앤디 필터도 꽂아야 되죠. 가지고 다니면서 매번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먼지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매트박스의 용도가 잡광을 줄여준다든지 그런 용도보다 저에게 있어서 렌즈 캡 대신에 순간 보호를 하고 그리고 바닥에 놨을 때 수평에 맞아서 렌즈를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는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리는 비가 렌즈 표면에 묻어버리면 물론 그 역시나 어떤 연출을 하기 위해서 훌륭할 수도 있겠지만 그 훌륭한 것보다는 렌즈를 계속 닦아줘야 되고요. 또 비 올 때 아시겠지만 닦다 보면 얼룩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빨리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막 비 안 오는 데 가서 닦고 뭐 하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매트박스 그리고 후드 같은 게 있으면 상당히 좋고요. 물론 앞에서 몰아치는 비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간단한 매트박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짐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노닌의 RS2를 씁니다. 페이로드의 안정감, 얘는 4km까지 버틸 수 있고 모터의 힘도 좋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대략 1.2km입니다. RS-C2가 제가 알기로 1.3km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이런 F타입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더미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들이 있으니까 이런 벨크로 타입으로 배터리를 묶어서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더 안정적이고 이걸 꽂아서 제가 수평을 잡고 짐볼을 운영해 본 결과 그냥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i5C에 전원을 공급해야 하겠다 싶으신 분은 여기에 F 배터리를 연결하는 것보다는 더미 배터리로 해서 F타입으로 해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충분히 계속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 잘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짐벌 세팅은 똑같이 했습니다. 대신에 더미 배터리를 옆에 달아서 연결을 했고요.
배터리 갈아 끼기 편하고요. 뭐 작동하는데 걸리는 거 없고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원 전원들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남들이 하는 방식을 참고를 하셔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다니려면 가방도 커야 되고 이리저리 불편함이 많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취미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구나 다 꿈꿉니다. 나도 언젠가 한번 남들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장비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취미생활 하면서 이 정도의 장비가 뭐가 필요하냐 할 수가 있겠지만 또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소의 제일 적은 구성으로 해서 꾸며 보았습니다. 연결을 하고 전원을 꾹 누르면 켜집니다. 전원을 누르면 켜지고 그렇게 되면 완성이 됐습니다. 핸드헬드 촬영을 한다 그러면 무게 있는 걸 이렇게 받치는 것보다는 옆에 회전식 사이드 핸들을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조여주고요. 위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촬영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무빙을 할 때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아무래도 양손으로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무게감도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완성을 하였습니다. 지향성 마이크를 달아야 한다 그러면 제 케이지는 옆에 하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까지 달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노데의 NTG 마이크인데 전용 케이블보다 카나라의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가 건축 쪽 실시간 스트림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달려오는 케이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소리가 좀 작다, 음질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디오로 유명한 카나라의 이 옥스 케이블을 사서 연결했더니 제 귀에는 그리고 저의 구독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수음 상태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하고요. 이게 또 유선 마이크가 됩니다. 연결을 하고 저는 2m, 1.5m, 1m 세 가지를 샀는데 쭉 뽑아서 연결을 하면 이렇게 들고 얘기하는 핸드 마이크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거 저런 거 싫다 하면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하였습니다. 자, R5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반 정도 소모됐을 때 게이지로 봤을 때 반 아니면 40%에서 50% 정도가 남았을 때 보면 배터리가 없다고 표시가 뜹니다. 배터리가 없다고 표시는 뜨지만 충분히 촬영은 가능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지? 왜 배터리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사진으로 돌려보면 반칸이 남아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측정을 해보면 40에서 50%가 남았는데 왜 배터리가 없다고 뜨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배터리가 다 소진이 돼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빨간색으로 해서 깜빡깜빡 할 때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런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용량이 큰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V마운트 배터리 이거 하나는 13,500A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연결을 하고 밸런스를 잘 잡아서 촬영을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촬영이 편하고 안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